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 죽음이 수용소에서가 던지는 로고테라피의 힘. 20세기 가장 잔혹한 시대, 인간이 인간에게 지옥을 만든 홀로코스트.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지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의 3년을 통해 인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했다. 죽음이 수용소에서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다. 이 책은 인간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자 심리학적 실험의 기록이다. 총살과 굶주림, 비인간적인 폭력의 한가운데서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잃은 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희망을 잃은 죄수는 며칠 내로 생명을 다했고 단 한 줄기의 의미라도 붙잡은 자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프랭클은 이를 통해 인간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음식이나 운이 아니라 삶의 이유라고 말한다. 그에게 의미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지탱하는 궁극적인 에너지였다.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자유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적 자유였다. 나치의 감시 아래에서 모든 것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어떤 이는 동료를 위해 자신의 빵을 나누었다. 그 반면 어떤 이는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고 비열한 선택을 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었다. 프랭클은 이를 인간의 책임이라 불렀다.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로고 테라피의 기초를 세웠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외부의 압박이나 타인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시대. 프랭클은 말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마지막 자유이다. 로고테라피, 로고세러피는 프랭클이 고안한 의미 중심 심리치료법이다. 그는 인간의 정신적 문제의 근원을 쾌락의 결핍이나 권력의 부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 상실이라고 보았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에게 반드시 의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삶의 고통조차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유가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철학은 니체의 말 삶의 이유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구절과 맞닿아 있다. 프랭클은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 그 이론을 증명했다. 누군가는 가족을 다시 만날 희망으로, 누군가는 자신이 완성해야 할 책을 떠올리며 하루를 버텼다. 그들에게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 고통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로고테라피는 중요한 통찰을 던진다. 과도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비교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가는 시대에 프랭클의 말은 유효하다. 당신의 삶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당신의 행동으로만 쓸 수 있다. 현대사회는 풍요롭지만 동시에 허무하다. 모든 것이 손끝 하나로 해결되는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낀다. 프랭클은 이 시대를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있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궁극적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삶의 의미는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다. 프랭클이 말했듯 그것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스스로 발견해야 할 유일한 진실이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용기를 갖게 된다면 죽음이 수용소에서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현재의 철학서가 될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절망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했다. 그는 말한다. 삶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인간 정신의 승리다. 죽음이 수용소에서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묻는 거울이자 의미를 찾는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이다. 세상이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프랭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속삭인다.